테마 9번입니다. 전매 제한 대상이죠. 우리가 이제 분양권 전매라든지 뭐 전매 안 되는 것들 있죠. 뭐 우리가 배웠던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투기할지구, 조정 대상 지역, 그런 데서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안 돼요. 원칙은 안 되는데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죠. 절대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정 사유가 있으면, 뭐 생업상의 사유가 있다든지,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양도했다든지, 그 다음에 해외로 이주하든지, 많은 등등의 사유가 있으면 전매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고, 이 전매 가능 사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주택법에만 써먹는 게 아니고 정비법에도 활용할 수 있고, 이 전매 가능 사유가 다른 법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 공통조서로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이 전매 가능 사유는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에서 거주 의무 기한이 있죠. 거주 의무가 있는데, 그죠? 여기에서 전매 가능 사유 있잖아요. 요 사유가 있으면 거주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은 거주한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는 사유가 있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경제적 이유로 곤란해서 실직 파산 등으로 사유가 있으면 전매는 가능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에서 그죠? 거주 의무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정려하게 되면 그때는 일부 정려는 전매가 되죠. 근데 일부를 정려한다고 해서 그게 분양가 상한제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는 사유는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만 구분되면서 우리가 분별이 되면 이거는 쉽게 정복할 수 있고, 이 전매 가능 사유는 그대로 해가지고 정비법에서 정비법상의 조합원의 지위는 양도가 안 되잖아요. 그죠? 양도가 되잖아요. 자유잖아요. 그죠? 근데 투기 가열적으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 처분인가부터 양도가 안 되는데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주택법에서 전매 가능 사유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좀 이따가 이런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또 되더라 하는 거하고 공통 요소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 테마 9번 파트에서는 전매 가능 사유가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자주 내는 건 아니네요. 22, 24, 25, 27 그리고 많이 쉬었네요. 그죠? 이때부터 34회까지 푹 쉬었네요. 무려 7, 8년을 쉬었죠. 그죠? 7, 8년을 쉬었는데, 이거는 다른 법에 영향을 미치면 단독 출제보다는 섞여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매 가능 사유를 중심으로, 과거에는 출제가 많이 되는데, 최근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35회 출제가 높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주택 경기가 지금 호황이 아니죠. 불황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30% 정도로 보시면 되고, 별은 당연히 30%이기 때문에 한 개짜리가 되겠습니다. 학습 범위에서 가지고 전매 제한을 받는 대상 주택의 종류를 먼저 숙지해야 됩니다. 이 종류 숙지에서 가지고 24년에 개정이 돼 가지고 한 개가 플러스가 됐어요. 그죠? 원래 5개였는데 한 개가 더 들어왔어요. 그 한 개가 바로 뭐냐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또 전매를 못하게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임대하고 주택은 분양하니까 반값 아파트죠. 그거 분양받았죠. 그것도 이제 전매를 안 되게끔 이번에 24년에 얼마 전에 개정했습니다. 그거 한번 축지해 두셔야 되고, 전매 가능 사유가 뭐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죠. 주택법의 전매 가능 사유는 정비법의 투기할주관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예외 사유에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자체의 출제 비중보다는 다른 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중심을 잡고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내용으로 이건 바로 들어갈게요.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입주로 쓰는 지위를 포함한다. 이 지위가 뭐야? 지위가 분양권이죠. 분양권 권리죠.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최장 10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의 전매, 자, 요 중요한 게 나왔네요. 전매의 의미. 전매란 것은 매매, 정려,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데 뭐는 제한다? 상속은 제한합니다. 상속은 전매를 안 본다는 이야기죠. 나머지는 다 전매예요. 매매, 정려, 그 밖에 권리 변동이 수반되는 모든 행위는 전매로 보는데 상속은 전매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알선하면 안 됩니다. 이 공인중개사를 처벌하기 위해서 알선까지도 못하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매 금지로 쓰고 있는 제도가 뭔데라고 하니까 투기가열지구,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이거는 뭐 정책에서 그대로 쓰는 거라서 크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이제 민간 택지죠. 다만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는 주택이라든지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 수급상 투기를 고려해서 광역시가 아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빼고 공공택지 외의 민간 택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재개발도 그렇고요. 6번 하나 추가해 주실래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좀 여러분들 추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하나 추가. 24년 3월 달에 개정됐습니다. 3월 달 얼마 전에 개정된 겁니다. 이 개정된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를 어디를 수정해야 될지 그 페이지하고 줄까지 제가 적시를 해서 여러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 중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적어주시면 돼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매 제한 사유의 공통점인데 전매 제한 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계약한 날 아닙니다. 계약 체결일이 아니고 입주자로 오늘 선정됐죠. 오늘 선정되면 입주자로 오늘 선정된 날부터 전매가 안 되는 겁니다. 입주자로 오늘 선정되면 오늘부터. 입주자로 선정되고 나서 일주일 안에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계약 체결이 되면 선정되고 나서 며칠 동안에 전매가 가능하다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해요. 그래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3년 뭐 등등을 해가지고 기간 동안 안 되죠.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이 2개 이상인 경우가 있어요. 2 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투기 과열 지구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이. 그러니까 투기과열 지구하고 분양가 상한제하고 전매 제한 기간이 다르거든요. 투기과열 지구는 수도권은 3년, 비수도권은 1년입니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는 최장 5년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매 제한 기간이 2개 이상 부딪히면 긴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하겠죠. 다만 위축 지역에서는 짧은 걸 적용해야 되겠죠. 위축 지역이니까 위축돼 있잖아. 그때는 짧은 기간을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매 제한 기간 안에 등기를 완료하는 게 있어요.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한 때 등기가 됐죠. 등기가 되면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A 주택이 전매 금지가 3년이야. 그래서 2020년 1월 1일이요. 3월 1일, 3월 5일이요. 그러면 만기가 23년 3월 4일이 만기잖아요. 그죠? 1, 2, 3이니까. 그죠? 근데 언제 등기가 됐냐면 22년 10월 5일 날 등기가 돼버리잖아. 그죠? 그럼 2년하고도 10개월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죠? 봐봐요. 전매 제한 기간 안에 등기가 됐잖아요. 그죠? 등기를 완료하면 등기를 완료한 때, 요때 등기가 됐을 때 전매 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난 것으로 보니까 이 이후부터는 전매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 소유권 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등기하는 경우도 뭐한다?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전매 제한 기간이 있을 때 요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요 3년을 기산하는 건 언제부터 기산합니까?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기산을 하고 전매 제한 기한이 2개가 있으면 긴 걸 적용하고 위축 지역은 짧은 걸 적용하고 그리고 전매 제한 기한이 지나기 전에 등기가 되면 등기했을 때 전매 제한 기한은 만료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기 가지고 전매 제한 기한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된다. 이 분양가 상한제나 조정 대상 지역은 전매 제한 기간이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돼 있죠. 근데 그게 수도권에서 지정하잖아요. 그죠? 그럼 3년입니다. 수도권이 아니잖아요. 그럼 1년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투기 가지고 전매 제한 기간 수도권은 3년,
수도권이 아닌, 그죠? 부산에서 만약에 해운대가 투기 가열지구로 지정되죠. 그러면 1년. 강남에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죠. 그럼 몇 년? 3년.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은 3년, 비수도권은 1년. 자, 전매 가능성을 한번 볼게요.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로서 주택공사한테 가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으면 전매 제한을 정하지 않는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를 할 때는 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요, 전매 가능 사유가 있으면 전매를 할 수는 있거든요. 할 수는 있는데 내가 임의로 내 물건을 갖다가 매수할 사람을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선택하는 건 아니고 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공이 이제 매입을 안 하려고 할 때는 내가 선택할 수 있겠죠. 그죠? 나머지 주택은 투기가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나 이런 주택은 내가 주택공사 동의를 받아서 내가 매입할 사람, 그 매수인을 갖다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워낙 싸게 공급받았기 때문에 주택공사가 우선 매입 청구권이 있습니다. 주택공사한테 먼저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누면 됩니다. 자, 어떤 사유가 있으면 전매하는지 볼게요. 사유 중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세대원이 근무, 생업, 질병, 취약, 결혼 등으로 세대원 전부가 혼자 가면 안 돼. 다른 광역시나 시군으로 이전할 때 어디로 가는 거는 또 안 된다. 수도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수도권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있다가 분당으로 가면 안 돼요. 수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광역시로 가는 거, 부산이나 대구로 가는 거는 괜찮겠죠. 두 번째, 상속에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부가 이전할 때, 세대원 전부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체류할 때, 2년 이상 이혼입니다.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그러니까 위자료를 주는 거죠. 위자료로 주는 겁니다. 위자료로. 그래서 배우자 을로 소유자가 바뀌잖아요. 전부 다 혼자 갑니까? 전부 다 가야 돼요. 세대원 전부 가야 돼요. 세대원 전부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체류, 그 다음에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부가 이전할 때, 공치법 규정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을 했는데 투기가지고 지정되는 바람에 전매가 안 되는데 시군구에서 확인해 주면 돼요. 분양가 상한제 소유자가 국가재정 금융원의 채무불이행으로 경공매가 시행돼요. 내가 채무가 불이행되고 경공매가 시행됩니다. 근데 전매를 못 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팔고 채무 변제를 하는 게 맞겠죠. 그때는 전매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입주로 승인된 지위주택 일부를, 주택 전부 아닙니다. 일부를 전부는 안 해요. 배우자에게 정리할 때. 정리는 일부 정리입니다. 누구한테 정리할 때? 배우자에게. 한마디로 뭡니까? 공유하는 거예요. 배우자하고 내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 1501호에 단독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 일부를 배우자한테 정리해가지고 내하고 배우자하고 공유하는 거. 배우자하고 이러면 공유만 해야죠. 실직 파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때, 실직 파산. 경제적 어려움. 이런 사유가 있으면 전매할 수 있는데 조심하실 거는, 저기서, 요 두 개는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전매 가능 사유가 있으면 거주 의무 예외입니다. 근데 이거는 예외에 해당한다 안 한다? 요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사유가 있어도 분양가 상한제에서 요 기간 동안 거주한 것을 보는 사유에는 요 두 개는 빠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요거 시험에 모의고사에 제가 몇 번 출제를 했거든요. 출제하니까 이게 정답률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다 틀립니다. 그래서 꼭 요거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개. 자, 요거 별도로 좀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전매 위반 시 조치죠. 전매 제한 규정을 위해서 주택에 전매를 하지만 합니다. 그러면 매입 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면 지급한 날에
지급한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돈을 주죠. 그러면 지급한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면 주택공사가 분양가 상한제 우선 매입할 경우에도 매입 비용에 준용을 하되 해당 주택 분양 가격과 인근 지역의 매매 가격 비율, 보유기한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해주는데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매입을 못한다, 매각을 못한다 하는 것을 부기등기합니다. 전매 제한 대상에서 3호 분양가 상한제, 4호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부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때 소유권을 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소유권 등기에 만다 부기등기합니다. 요 주택은 우리가 함부로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제 3자한테 전매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부기등기를 해두면 그걸 불법으로 매입하는 사람은 부기등기 된 걸 보고 하겠죠. 그러니까 선의가 아니고 뭐가 된다? 악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기등기에서도 한 개 추가된 게 6호 또 추가됐어요. 플러스 6호. 또 부기등기를 해야 돼요. 뭡니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좀 적어 놓을래요? 이것도 부기등기를 합니다. 못 판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기등기는 언제 하는 데라니까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동시에 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 말소 신청할 수 있겠죠. 그죠? 추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또 부기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기등기는 언제 한다고요? 보존등기하고 동시에. 그리고 기간 지나면 말소해야 되겠죠. 전매하지 마라고 했는데 안 합니까? 또 합니까? 하죠. 그러면 이제 벌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3천만 원 벌금이면요. 요거 프리미엄은 안 돼요.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다만 이하가 한 4, 5년 전에 신설됐죠.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요. 분양권을 강남에서 불법 전매했더니만 3억의 이익이 생기죠. 그러면 얻은 이익의 3배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징역형은 똑같아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의 3배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내가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해가지고 강남에서 3억의 이익을 얻었잖아.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의 벌금 얼마? 9억입니다. 3배가 3천을 초과하면 내가 얻은 이익 3억의 몇 배? 3배. 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10년 범위 안에서 청약 자격을 제한해버립니다.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가 있다. 몇 년? 입주자 자격 제한은 몇 년? 10년. 이렇게 해서 벌칙 요 두 개를 기억하시고 요거 벌칙은요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우리가 써먹을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매 위반에 대해서 전매 가능 사유가 뭔지 등등에 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자, 27회 때 기출인데 한번 풀어볼게요. 27회 나왔네요. 가장 최근에 27회입니다. 그 위에 출제된 바가 없죠. 전매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전매 제한 기간은 주택 수급 상황, 투기로 그래서 지역별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죠. 맞죠?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공택지 외의 택지는 민간택지죠.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소유권을 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기등기를 하는 건 맞습니까? 맞죠?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우리가 부기등기를 해야 됩니다. 아까 부기등기를 2군데 한다고 했죠. 3군데. 하나 더 추가돼가지고. 이거하고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세대원 전부가 혼자 가면 안 된다고 했죠. 2년 이상 해외 체류를 합니다. 전매 가능하죠. 동의를 받으면 전매할 수 있다. 상속에서 지정한 주택으로 혼자 가면 안 되죠. 세대원 전부가 이전합니다. 동의를 받으면 전매할 수 있다.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대주택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불량으로 경공매가 시행됩니다. 그러면 동의 없이 전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동의 받아야 되죠. 그래서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없이가 아니고 이시.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 문제 한번 볼까요? 주택법상 전매 제한 행위를 받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세대원 전부가 수도권이 아닌 다른 광역시로 이전할 때 맞죠? 상속에서 지정 세대원 전부가 이전할 때
그죠? 1번 지문은 조금 애매합니다. 무조건 이전 안 되고, 앞에다 좀 적어 둘래요? 생업상의 사유로. 이 말이 들어가야지 완전한 문장이 되겠네요. 1번의 이런 문장이 조금 애매합니다. 세대원 전부가 무조건 수도권 안지구로 이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질병, 치아, 결혼 등의 생업상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이사를 갈 수 있지 무조건 이사 간다고 해서 팔고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생업상의 사유로 세대원 전부가 수도권이 아닌 다른 광역시나 시군으로 이전할 때 앞에 생업상의 사유란 말이 붙어야 되겠네요. 이번에 상속에서 지대원 주택으로 세대원 전부가 이전할 때 맞죠? 세대원 전부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이죠. 체류할 때 2년. 입주로 선된 주택을 배우자에게 정리할 때, 배우자에게 정리할 때는 주택 전체를 정리하면 안 되고 주택의 뭐를 일부를 정리해야 되는데 일부란 말이 지금 없네요. 채무 불량으로 경공매가 시행될 때,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잘못됐습니다. 정리는 얼마가 된다? 항상 일부를 정리해야 돼요. 근데 일부를 정리하는 경우하고, 그죠? 실직 파산,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는 전매는 가능한데 분양가 상한제에서 거주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전매 가능 사유하고 전매 가능 기간, 대상 이런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쉴게요.